한인 유권자센터가 4일 뉴욕주의회 선거주 재조정 태스크포스 청문회에 참석해 아시안 인구 비례에 합당하게 선거구를 재조정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뉴저지 미용인연합회가 오는 10월 2일 오후 2시 레오니아 뉴 오버팩 공원에서 한가위 미인대회를 개최합니다. 최근 뉴욕과 뉴저지 지역 쇼핑몰 주차장에 무단 주차했다 견인당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어 한인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Bringing you headlines from around the world. 24 hours a day, 7 days a week. Korean News Network, KNN.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NN 종합뉴스입니다. 한인 유권자센터가 4일 뉴욕주 의회 선거주 재조정 태스크포스 청문회에 참석해 아시안 인구 비례에 합당하게 선거구를 재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황영상 인턴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 뉴저지 한인 유권자센터가 4일 뉴욕주의 의사당에서 열린 선거구 재조정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해 선거구 재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9월달에 분명히 여기 뉴욕시리에도 히어링이 있습니다. 청문회가 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알바니 가서 한 이유는 사실은 그 선거구 재조정을 개혁하는 게 시급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벌써 선거구 개혁 재조정을 위해서 9월달까지 기다린다면 벌써 한 달을 또 허비해야 되는 거거든요. 한 달이면 사실 법안 통과시키고 커미션 이미 조정 기본 기초 작업 다 끝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실제로 24, 25, 49, 64 하원지구와 11, 16 상원지구는 전체 인구 중 아시안이 30% 이상을 차지하지만 아시안 의원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이에 박재진 변호사는 아시안의 숫자를 감안해 하원 6석과 상원 2석의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 자기 정당에게 유리하게 그리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있던 선거 같은 경우에서는 재선율이 아주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현직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위주로 자기가 원하는 사람, 자기 지지자들 위주로 지도를 그렸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현재 의회에 계류 중인 공정한 선거구 재조정 법안은 당파를 초월해 독립적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해 공청회를 바탕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선거구를 재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여러 아시안 단체들이 커뮤니티 차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박 변호사는 9월에 예정된 뉴욕시 청문회에서 관련 자료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KNN 뉴스 황영상입니다. 뉴저지 한인 미용인협회가 오는 10월 2일 뉴저지 뉴 오버팩 공원에서 한가위 미인대회를 개최합니다. 주혜진 인턴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저지 추석맞이 대잔치의 꽃이라 불리는 한가위 미인대회가 오는 10월 2일 뉴저지 뉴 오버팩 공원에서 개최됩니다. 1.5세와 2세들에게 한국 전통의 미를 깨닫게 하는 한가위 미인대회는 다민족들에게 한국의 미를 알리기 위해 뉴저지 미용인연합회와 뉴저지 한인의 공동주최로 5회째 열리고 있습니다. 그 4회 동안 했던 그 선발되었던 미인들이요. 그 미스 코리아에도 나가서 저희도 이렇게 또 붙기도 했고, 그리고 또 한국의 본국에 나가서 미스 코리아도 또 출전하고, 그리고 또 화장품 모델로도 이렇게 많이 활동하고 있어요. 참가자들은 무대에서 한복 맵시, 무대 매너, 절하는 자세, 말솜씨 등을 선보이며 진선미를 가리게 됩니다. 수상자들에게는 $1,000, $500, $300의 장학금이 주어집니다. 미의 기준은요, 한복 매시와 절을 포함한 예의를 보고, 또 무대 매너도 보고요, 장기자랑, 자기소개, 예쁜 미소도 봅니다. 많은 참가 부탁드립니다. 한가위 미인대회는 16세에서 25세까지 미혼인 미국 거주 한인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참가를 원하는 한인들은 201-966-1044 뉴저지 미용인연합회로 연락하면 됩니다. KNN 뉴스 주혜진입니다. 지역 쇼핑몰 주차장에 무단 주차했다 견인당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어 한인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김상수 인턴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쇼핑몰인 포트리 타운센터에 주차를 했다가 견인당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주차장에 보면 쇼핑몰 이용 고객이 아니면 주차를 할 수 없고 무단 주차 차량은 견인되며 견인 비용은 차량 소유주가 책임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0-30분 내에 토행하는 건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 밤새도록 주차를 해놓고 다음날 오후에 찾아간다거나 그런 차들은 토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뉴저지뿐만 아니라 뉴욕 일대 쇼핑몰에 주차한 뒤 몰 밖에 있는 곳을 이용하다가 낭패를 보는 한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건물 주인들이 견인업체와 계약을 맺어 무단 주차 차량을 즉시 견인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쇼핑몰은 견인 직원이 지키는 경우도 있고 주차장 감시 카메라로 감시하기도 해 이용객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we're going to gain a few dollars from finding people for towing and stuff like that, where we were missing tons of money in terms of other projects like trying to get an incentive for film businesses to come to New Jersey. So I think it's being, penny wise and pound foolish. So they may make a few dollars from towing people away, but that's not going to solve any problems, really. I think it's inappropriate. There's plenty of parking. If you're not going to be that long, there's no reason that you shouldn't be able to stay here. It's very unfriendly and the 견인회사 직원은 하루에 적게는 6대에서 많게는 10대가 넘는 차량을 견인한다며 감시 카메라를 보고 있다가 무단주차 차량을 보며 바로 견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쇼핑몰에서 무단주차 차량을 견인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개인 사유진의 주차장의 경우 소유주가 사설 견인회사의 계약 조건에 따라 견인 대상과 수수료가 정해질 수 있습니다. KNN 뉴스 김상수입니다. 4일 뉴욕 주식시장에서 패닉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미국 경제가 회복되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면서 주가가 4% 넘게 하락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512.76포인트 떨어져 11,383.68을 기록했습니다. 나스닥 지수의 경우 하락폭이 하루 5%가 넘었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도 3% 넘는 하락률을 보였습니다. 뉴욕에서 이처럼 주가가 크게 떨어진 것은 지난 2008년 12월 이후 2년 8개월 만입니다. 시장이 이처럼 흔들린 것은 앞으로 경기 전망에 대한 비관론이 득세했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의 경제 불안이 아시아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세계 2위 경제 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은 2008년 전 세계 금융 위기 후 내수 확대에 주력해 충격이 덜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취약한 내수 기반을 보유한 일본과 한국, 동남아시아 등은 충격이 클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 경제도 아직 수출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어서 미국과 유럽의 경제 위기로 인한 충격을 피해가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지난 3월 11일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과 거대 쓰나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방사성 물질 누출 사고 등의 복합 재앙으로 무너졌던 경제가 조금씩 회복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시장이 무너지고 세계 경제가 가라앉을 경우 타격이 크기 때문입니다. 한편 수출 중심의 신흥 경제권인 인도네시아도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올해 선진국 경제 회복에 힘입어 3개 분기 연속 6%대 성장률을 달성했지만 미국과 유럽 경제가 흔들리면서 하반기 경제를 낙관하기 어려울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미국을 디폴트, 채무 상환 불이행 직전까지 몰고 간 채무 상환 증액 논란의 여파로 미 의회에 대한 미 국민의 불신율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고 뉴욕타임즈가 4일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즈와 CBS 뉴스가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 미 의회에 대한 불신율은 82%를 기록했습니다. 미 연방정부가 문을 닫는 사태가 빚어졌던 1995년 정치 교착 사태보다 훨씬 높은 불신율입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5명 중 4명 이상이 이번 부채 상환 증액 논란을 국가를 위해 무엇이 최선인가를 고민하는 과정이라기보다는 정치적 이익을 챙기려는 과정이었다고 인식했습니다. 또 응답자의 4분의 3가량이 이번 협상 지연 때문에 세계적으로 미국의 이미지가 손상됐다고 답했습니다. 조사 대상의 72%가 공화당의 협상법에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의 협상 과정에 대한 불만은 66%였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4일 독도 문제를 둘러싸고 날로 고조되는 한일 간의 긴장 관계를 다뤘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한일 영토 분쟁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우선 한국 정부가 전날 16억 9천만 원을 들여 기후변화 감시소를 설립하고 독도 경비대장의 직급을 격상하는 등 독도 영유권 강화를 위한 2가지의 새로운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도발에 격한 반응을 보이는 한국의 분위기와 달리 대부분의 일본 사람들 사이에서는 엔고와 식품의 방사성 오염, 쓰나미 피해 지역의 재건 문제 등 다른 현안에 묻혀 독도가 대화의 주제가 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한국인들이 독도 문제를 쟁점화하려고 김포공항에 도착한 일본 의원 3명에게 소금과 고춧가루를 뿌리는 등의 분노를 배출한 것은 일본의 식민 지배에 대해 여전히 남아있는 앙금을 반영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3천여 명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9.11 테러 발생 10주년을 한 달여 앞두고 미국이 외신 기자들에게 테러로 무너진 옛 월트레이드 센터의 재건 사업 현장을 공개했습니다.
110층짜리 쌍둥이 빌딩이 테러로 사라진 자리에는 원 월드 트레이드 센터를 포함한 4개의 사무동 건물과 기념관, 박물관, 추모 공원에 대한 공사가 한창입니다. 4개의 사무동 타워 중 미국의 독립을 선언한 1776년을 상징하기 위해 1776피트 높이의 104층으로 건설되는 원 월드 트레이드 센터는 현재 76층까지 완공이 된 상태이며 내년이면 완공될 예정입니다. 나머지 3개의 사무동 타워는 2013년과 2015년에 각각 순차적으로 세워지고 월드 트레이드 센터 재건 사업은 2016년에 완공될 계획입니다. 미국의 7월 고용지표가 예상을 뛰어넘는 호조를 보여 미국이 새로운 경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를 조금이나마 완화시켜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노동부는 5일 7월 중 미국에서 새로 생겨난 일자리가 11만 7천 개에 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수치는 그동안 시장이 예상해왔던 신규 고용 창출치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또 7월 실업률도 9.1%로 전달에 비해 0.1%포인트 하락했다고 노동부는 밝혔습니다. 지난달 신규 고용 창출이 예상 밖으로 높아진 것은 민간 부문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많았던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민간 부문에서는 지난달 15만 4천 개의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져 전달보다 크게 높아졌습니다. 반면 정부 부문에서는 지난달 3만 7천 개의 일자리가 줄어 9개월 연속 일자리 감소 추세를 이어갔습니다. 뉴욕시 서머 스트리트 이벤트 첫날 행사가 열리는 6일 맨하탄 일부 도로의 차량 통행이 전면 금지됩니다. 해당 구간은 파크 애비뉴를 따라 브루클린 브릿지 인근 로어 맨하탄의 챔버 스트리트 지하철역부터 센트럴 파크 72가까지 7마일 구간으로 오전 6시부터 오후 1시까지 차량 통행이 제한됩니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뉴욕시의 대표적 야외 행사인 서머 스트리트 이벤트는 6일부터 3주 동안 매주 토요일 진행되며 이후 13일과 20일에도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차량 통행 제한이 이루어집니다. 시민들은 요가와 댄스, 무료 강좌는 물론 롤러블레이드, 자전거, 야구, 농구, 하키, 25피트 높이 벽타기 등 다양한 스포츠와 모래성 쌓기 등을 즐길 수 있으며 각국의 음식 문화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뉴저지주가 차량국 시스템 개선을 위해 긴급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최근 컴퓨터와 전산망이 중단되고 민원인들의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등 차량국 업무 문제가 잇따라 발생하자 직접 개선책을 마련한 것입니다. 레코드지에 따르면 레이먼드 마티네스 차량국장은 주 상원 청문회에 참석해 차량국 업무 시간을 20% 늘리고 직원을 재배치하며 기존 공간을 활용하고 새 면허 발급 기기 도입 등을 통해 앞으로 3개월 동안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마티네스 국장은 2012년 말부터는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돼 운전 면허증 갱신을 온라인이나 우편으로도 처리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전문직 취업비자 H-1B 신청이 쿼터를 크게 밑돌면서 일단 스폰서를 구해 신청만 하면 쉽게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민서비스국 USCIS가 4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현재 H-1B 신청은 22,700건으로 연간 비자 할당량 6만 5천 개 중 3분의 1 정도만 소진됐습니다. 최근에는 일주일에 약 1,100개가 발급되고 있는데 이 같은 추세라면 내년 3월 말까지 쿼터를 다 채우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석사용 쿼터는 전체 2만 개 가운데 13,800개가 소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석사용은 일주일에 500개의 꼴로 발급되고 있어 연말쯤이면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애쉬켄 미술학원이 브루클린 커뮤니티 후원으로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요즘 크게 부각되고 있는 노스 브루클린에 대한 영 아티스트들의 생각을 작품으로 표현한 전시회입니다. 오는 8월 27일까지 전시될 예정이며 미술 애호가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한인동포회관 KCC와 뉴저지 버겐카운티 노인복지과가 뉴저지 메디케이드 제도 변경에 대한 설명회를 엽니다. 8월 15일과 22일 총 2주간 진행되며 FGS KCC 한인동포회관에서 무료로 열립니다. 대한항공의 새로운 비행 A380이 8월 9일 취향 행사를 개최합니다. JFK 공항 터미널 대한항공 출국장 퍼스트 클래스 카운터에서 모이며 A380 탑승, 도착한 고객 및 승무원 인터뷰도 함께 진행합니다. 2011 할렐루야 복음화 대회가 오는 9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김남수 목사가 심우하는 뉴욕 프라미스 교회에서 세상의 빛,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를 주제로 개최됩니다. 올해 강사는 포항중앙교회 서임중 목사가 초청되며 대회 기간 동안 같은 장소에서 어린이 집회도 함께 열립니다. 또한 대회 일환으로 교회 지도자 컨퍼런스와 청소년 집회도 함께 이어질 예정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총영사관의 신재현 정무 담당 영사는 8월 3일 주 홍콩 부총영사로 발령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찰스 랭글 연방 하원 의원은 이임하는 신영사에게 의회 표창을 수여하고 미 관계 발전을 위한 그간의 노고와 기여를 평가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2007년 전 세계 재외 동포들을 위한 법정 기념일로 세계 한인의 날을 지정한 이래 매년 10월 5일 정부 공식 기념식과 경축 행사를 개최해 그 의의를 되새겨왔습니다. 올해도 국내외 동포들의 따뜻한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 전 세계 한인들의 화합과 상생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추천 도서 디지털을 읽는 10가지 키워드입니다. 넘쳐나는 기술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무분별한 수용, 일방적인 신뢰. 우리는 혹시 기술의 함정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봐야 할 때입니다. 이 책은 디지털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그에 비해 뒤떨어진 이해의 간극을 넘어서는데 길잡이가 돼줄 디지털 문화 입문서입니다. 독자들은 아이폰과 페이스북, 유튜브 등 오늘날 디지털 문화에 대한 다양한 풍경에서부터 참여 문화와 디지털 민주주의 같은 기술 발전이 불러온 사회적 변화까지 이 책 한 권으로 모두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내가 속한 작은 모임부터 비영리 단체, 봉사단체, 문화, 교육, 예술단체 등 다양한 모임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진과 함께 방송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주시면 선별의 한인사회 행사 안내 코너를 통해 방송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MKTV KNN 방송 보도국으로 연락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의 시사 칼럼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일본 자민당 의원 3명이 김포공항까지 왔다가 울릉도 방문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간 사건에 대해서 본 칼럼은 그들을 조용히 그리고 자발적으로 돌려보낸 것은 잘한 일이라고 논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2의 그들, 제3의 그들이 속속 방문할 터인데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제의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엉뚱한 후속 조치 때문에 당초 그들이 꾀했던 대로 국제적인 분쟁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유명세를 안고 돌아가자 아니나 다를까 다른 의원들도 속속 울릉도에 가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국 왕복 비행기표라야 별것 아니고 한나절 김포공항에 앉았다가 김 한 톨 사들고 돌아가면 지지표가 올라가는데 어느 정치인들 입맛 당기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돌아가자 한국 정부가 기다렸다는 듯 16억여 원을 들여서 독도의 기후변화 감시소를 설립하고 독도 경비대장 직급을 격상시키는 등 그 두 가지 새로운 조치를 취한 것은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후속 액션을 취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일명 과잉 반응으로도 보일 수 있는 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독도 문제는 현상을 유지하는 것, 즉 스테이터스 퀘어가 최선의 방안일 듯 싶습니다. 당장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 한일 영토 분쟁이라는 제목으로 비중 있게 기사를 다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일본은 대체로 무관심한 반면에 한국민은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면서 그 두 가지 새로운 조치들을 거론하고 나섰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본이 그토록 바라는 국제적인 관심을 유도한 셈이죠.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국인들이 김포공항에 도착한 일본 의원들에게 고춧가루를 뿌리는 등 분노를 표출한 것은 일본의 식민 지배에 대해 여전히 남아있는 앙금을 반영하고 있다고 풀이했습니다. 독도 문제에 관한 한 양측의 자제를 기대하고 있는 미국 정부의 입장도 밝히면서 이 신문은 한국에서 독도 문제는 모든 국민을 하나로 묶어내는 거의 유일한 이슈이며 남북한이 공유하는 몇 안 되는 감정이기도 하다면서 이를 감정 문제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북한의 강력한 비난 행태 역시 크게 도움이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본 의원들의 김포 방문을 두고 북한 노동신문은 남한 측보다 한층 더 격렬한 비난을 쏟아냈죠. 우리 결에는 조국의 신성한 영토인 독도를 강탈하려는 일본 반동들의 책동을 추호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일제의 과거 죄행과 함께 반드시 결산할 것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남북한 관계가 어느 때보다도 경색되어 있는 마당에 이 북한이 영토 문제에 있어서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모습을 국제사회가 어떻게 받아들일는지, 그리고 독도 문제를 국제 분쟁화하려는 일본의 속셈에 점점 빠져들어가는 그 모양새가 앞으로 어떻게 진전될는지 우려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날씨를 알려드립니다. 8월 5일 날씨입니다. 오랜만에 비 소식 있습니다. 덕분에 최고 기온 82도로 떨어지면서 무더위 한풀 꺾이겠습니다. 최저 기온 70도입니다. 8월 6일 날씨입니다. 5일 비 소식 여파 6일까지 이어지며 최고 기온 83도까지 올라갑니다. 구름도 약간 끼겠습니다. 최저 기온 72도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다음은 건강 365입니다.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과일에 함유되어 있는 플라보노이드라는 화학물질이 태양에서 방출된 자외선 방사선으로부터 피부의 세포를 보호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외선은 피부암 유발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자외선은 피부 세포를 손상해서 피부암을 유발할 수 있는 조기 노화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반응산소종의 형성의 주 원인인데, 바르셀로나의 과학자들은 포도에서 추출된 플라보노이드는 피부 안에서 자외선에 노출됐을 때 이 반응산소종의 형성을 막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플라보노이드는 포도뿐만 아니라 포도주에도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포도의 계절에 아주 좋은 소식 같습니다. 이어서 법률 정보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신중식 변호사님께서 주재원이 영주권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주십니다. 주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에 있는 본사가 미국에 지사가 있을 때에 본사에서 지사로 발령 나온 사람을 일컫는데, 그러한 사람들은 영주권이 너무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도 빠르면 3개월에서 아무리 많이 걸려도 10개월 이내는 영주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취업 이민에서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는 펌이라고 하는 노동청의 허가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직접 I-140이라고 하는 이 청원과 그다음에 I-485라고 하는 이민 인터뷰 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KN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ringing you headlines from around the world. 24 hours a day, 7 days a week. Korean News Network, KNN.